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공무원이요? 저 40대인데요. 시험은 언제부터 현실적으로 이미 그 생각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그 공무원 얘기가 아닙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그거 하나도 안 봅니다. 노량진 고시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하 기계실에서 쌓아온 그 경력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합격 자격이었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믹스커피 한 잔 옆에 두고 계시거나 격일 근무 끝나고 지하철 자리에 겨우 앉으신 분들일 겁니다. 혹은 오늘도 야간 당직 중에 잠깐 핸드폰 꺼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 알아요, 그 기분. 사고 하나 없이 건물이 하루를 마감할 때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느끼는 그 묘한 뿌듯함. 오늘도 내가 이 건물 심장 뛰게 했다는 그 기분. 남들한테는 설명도 안 되는 그 자부심 저도 똑같이 느껴봤습니다. 근데요, 그 뿌듯함 뒤에 꼭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나 이 사다리 언제까지 탈 수 있지? 40대 넘어서 구인 사이트 한번 검색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두룩하던 공고가 나이 한 살 올릴 때마다 반토막, 그 다음엔 10개, 5개. 자격증이 몇 개고 경력이 몇 년인데 나이가 좀 많으셔서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전화가 끊길 때 그때 드는 그 감정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억울한 건지 막막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기력한 건지 저는 그걸 경력의 유통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술은 진짜입니다. 가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바닥에서는 나이가 곧 유통기한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거기다가 용역이라는 두 글자. 10년을 한 건물에서 일해도 업체 하나 바뀌면 그날로 1년차 신입입니다. 퇴직금은 쪼개지고 연차는 사라지고 소장님 누가 오느냐에 따라 내 자리가 결정되는 이 아슬아슬한 구조. 재계약 시즌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이게 정상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불안함은 그대로 가져가되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까지 오히려 더 인정받으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또 공무원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기사 자격증, 그 현장 경력. 그게 그대로 시험 점수가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름이 경력 경쟁 채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공무원 옛날만 못하다며 지원을 줄이고 있는 지금 이분이 경쟁률이 역대 가장 낮아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기술직 공무원이 우리한테 현실적인 선택지인지 그리고 이미 도전했다가 서류에서 막힌 분들이 어디서 실수하는지 딱 그 두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가면 여러분 손에 지도 한 장이 쥐어질 겁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돈 얘기부터 합시다. 공무원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구급이 180만원인데 나 지금 주합이 돌면서 280, 300 받거든? 내가 훨씬 낫지.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맞아요. 저도 부정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년 뒤에도 그 계산이 맞을까요? 시설관리 용역직 급여 구조 솔직히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오를 때 같이 조금 오르고 10년차 과장님이랑 1년차 신입이랑 월급 차이가 50만원도 안 나는 현장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상 직선형입니다. 성장의 천장이 거의 없어요. 공무원은 다릅니다. 처음엔 낮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호봉이 쌓이고 거기에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성과상여금이 붙기 시작하면 그 곡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퇴직 이유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금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후 매달 200만원 안팎이 평생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30세 입직, 60세 퇴직 기준으로 거치게 잡아도 시설관리 용역직 생애 총소득은 15억에서 18억 사이입니다. 공무원은 연금 현재 가치 포함하면 25억에서 30억입니다. 차이가 최소 10억입니다. 지금 매달 통장에 꽂히는 30만원 더 많은 그 돈이 사실은 미래의 10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연봉의 역설입니다. 근데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게 더 컸어요. 혹시 재계약 시즌에 마음 싱숭생숭해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몇 년을 한 건물에서 일했는데 용역 업체가 바뀌는 날 제 근속이 0이 됐습니다. 퇴직금은 쪼개졌고 연차는 사라졌고 새로운 소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일 내 자리가 결정되는 그 아슬아슬함.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기술자인지 소모품인지. 공무원은 다릅니다. 호봉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다녀온 시간, 이전 직장 기술 경력, 이게 전부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입직하는 날 국가가 당신의 과거를 우리가 이만큼 인정합니다 하고 월급에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60세 정년은법으로 보장됩니다. 재계약 시즌이 없습니다. 업체가 바뀔 일이 없습니다. 내년 여름 휴가 계획을 지금 세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건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시설관리 공무원 되면 잡무만 한다더라 풀 뽑고 잡부 아니냐. 이 말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직접 사다리 타고 전등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하고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외부 업체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이제는 설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주 5일입니다. 빨간 날은 무조건 쉽니다. 아이 졸업식에 갈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랑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격일 근무 야간 당직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간절한 건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경력 경쟁 채용 공고 보고 서류 내보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연락 못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제는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였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10년간 건물 기계 설비를 유지 보수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이 문장은 시설 잡부 10년으로 읽힙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달라집니다. 노후화된 여론 설비의 예방 정비 체계를 수립하고 고장 발생률을 전년 대비 줄이는 유지 관리 효율화를 주도했습니다. 같은 경력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근데 읽히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면접관은 변기 잘 뚫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시설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그 감각을 공무원 조직이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경력이 20년이어도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그게 되면 경력 5년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거 공무원으로 합격할 때 썼던 그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공식을 그대로 담은 전자책입니다. 이름은 시설관리 시험 없이 공무원 되는 법 서류편입니다. 이론서 아닙니다. 제가 실제 합격했던 노하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경력을 공무원 언어로 바꾸는 번역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제 주변에 40대 중반에 합격하신 분 있습니다. 52세에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냐고요? 아닙니다. 경력 경쟁 채용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이 두텁습니다. 검증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입 20대보다 실무 투입이 빠른 사람으로 읽힙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 경력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였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없습니다. 우리가 노량진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험 공부가 아니라 내 경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연봉 얘기도 고용 안정 얘기도 서류 광탈 이유도 제가 직접 겪었고 제 주변 사람들이 겪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그냥 묻어둡니다. 에이, 나이도 있고 뭘 이제 와서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또 재계약 시즌이 오고 또 구인 사이트 나이 필터 앞에서 한숨 쉬는 걸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제가 처음 경력 경쟁 채용을 알게 됐을 때 솔직한 심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반신반의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나 같은 사람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혹시 또 서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컸어요. 실패하면 더 자신감 없어질 것 같아서 아예 안 도전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10년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지금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그 질문 하나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내 경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력이 짧아서 떨어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경력을 면접관이 알아듣는 언어로 전달하지 못해서 떨어집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겁니다. 시설관리 시험 없이 공무원 되는 법. 이 전자책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경력을 공무원 조직이 원하는 언어로 바꾸는 번역 공식입니다. 유지보수 10년을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화 추도로 바꾸는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면접관이 서류를 보자마자 이 사람 당장 써도 되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구조입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실제로 합격할 때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한 문서입니다.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한 권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 퇴근길 풍경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한테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당직이 있고 야간이 있고 내일 또 점검해야 할 설비가 있습니다. 그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그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1년 뒤 여러분이 두 가지 중 하나에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합격 통보를 받고 처음으로 가족한테 나 됐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이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고 움직이고 있는 그 자리.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 자리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